안녕하세요. 애프터렉처의 정성태입니다. 일단 이번 중간고사 저랑 같이 보신 분들 일단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총 15문항, 그것도 1번은 20개짜리 단답형 문제였죠. 총 34문항을 푸셨는데 약 2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문제를 푸신 거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힘들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튼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해서 중간고사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중간고사 내용이 사실 기말고사까지 전부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내가 중간고사 때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이 문제 해설이 보고 싶다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정두희 교수님의 2019학년도 중간고사 수목반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 총 러닝타임은 사실 총 잘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요, 약 1시간 20분 정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보실 필요는 딱히 없으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필요하신 문항만 꼭꼭 집어 보시거나, 그러다가 또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은 다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앞에 문제 가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프터 렉처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저랑 여러분들하고 같이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약속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하는 풀이를 그대로 따라오시려면 저랑 약속하신 거를 지켜주셔야 아마 순조롭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자, before start,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약속을 잡아봅시다. 자, 우선 KVL이라는 약속인데요, KVL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죠? 각 메시에 대해서 전류의 참조 방향을 정해준 다음에 그 참조 방향을 이용해서 KVL을 적용하여 각각의 소자에 달린 전압을 구하내거나 전류를 구해냈겠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모든 전류의 참조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잡아줄 겁니다. 각 메시에 대해서요. 자, 그럼 실제로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자, 왼쪽 메시에 대해서 정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 4V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겠죠. 이거는 서로 참조 방향이 반대니까 참조 방향이 같으니까 이 소자에 대해서는 전류가 반대로 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면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이게 가운데 이게 반대로 방해를 하는 거죠. I2 마이너스 I1 곱하기 1 마이너스 I2는 제로가 될 겁니다. 이걸 풀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KVL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의 참조 방향을 정해줄 것이다. 어차피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올바르게 나옵니다. 자, KCL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KCL은 일단 들어오는 전류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명백하죠? 들어오는 전류는 3입니다. 근데 이제 나가는 전류로 설정할 시, 들어오는 전류로 설정할 때는 솔직히 좀 취향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저항 소자를 만나면 언제나 해당 노드에 대해서 전류가 나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는 전류는 3이 끝이죠. 둘 다 저항 소자니까 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2분의 VA-VB 플러스, 이것도 나가겠죠? 근데 그라운드는 전위가 몇이죠? 0이겠죠? 4분의 VA-0 이런 식으로 해서 KCL을 정할 겁니다. 다시 KVL은 전류의 참조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무조건 잡아줄 것이고, KCL에선 저항 소자를 만나면 전류가 나간다 라고 가정을 할 것이다. 자, 다음은 전압분배 법칙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전압분배 법칙, 사실 쉬운 건데 까먹기가 쉬워요. 사실 KVL을 돌리면 모두 해결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압분배 법칙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전압분배 법칙은 어떠한 전압을 연결되었을 때 어떠한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빨리 알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옴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6 곱하기 3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쉽게 이 볼테이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볼테이지고 전압의 참조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자, 쉽죠? 전류분배 법칙에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 7A의 전류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4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4옴에는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 곱하기 3 플러스 4분의 3을 하면 3A가 나오죠. 자, 이 이유도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이 경우에는 전류가 일정했죠. 이 경우에는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겠죠. kVA 대 ER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한데 저항값이 크면 전류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3A가 흐르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 등가 저항. 등가 저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건데요. 제가 카메라에서 사라졌네요. 자, 2옴과 3옴인데 이 왼쪽 단자에서 오른쪽을 바라보았을 때 등가 저항을 구하고 싶어요. 이때 이 등가 저항을 표기하는 방법은 R equivalent은 2, 3이라고도 적고 이걸 실제로 계산하려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1이 되겠죠. 계산을 직접 해보면 5분의 6 옴이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실제 계산값은 실제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 등가 저항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약속은 끝난 것 같고요. 빠르게 중간고사 문제 풀이로 직접 넘어가 봅시다. 자, 2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해 봅시다. 1번 문제는 스킵할 건데요. 왜 스킵하냐면 사실 전부 개념적인 문제고 교과서에 보면은 교재에 보면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제가 한번 풀어준 걸 보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한번 PPT나 교재를 한번 더 참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부터 풀어봅시다. 전기 히터에 200V의 직류 전압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때 10kWh의 전력이 소모되었다. 이때 전기 히터의 저항값 R은 어떻게 될까? 또 100V 직류 전압 전원으로 교체 시 흐르는 전류와 소모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이 문제 기분이 좀 나빠요. 왜냐? 우리는 회로를 잘 풀이하는 법을 배웠지 글로 적힌 걸 잘 풀이하는 법은 잘 배우진 않았거든요. 저희는 문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한번 회로로 변환해 봅시다. 직접 회로로 한번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저항값이 R인 전기 히터가 200V 직류 전압 전원에 연결되어 있겠죠. 자, 이때 10kWh의 전력이 소모됐다고 합니다. 10kW의 전력에 대한 식이 딱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죠? P는 VI.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런 거였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만 알고 있었으면 돼요. 왜냐? P는 BI에서 V가 IR이죠. 그래서 I제곱 R. 그리고 I는 R분의 V죠. 옴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R분의 V제곱.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알 필요는 전혀 없었고 P는 VI라는 사실 하나만 알고 있었으면 됐다. 여튼 풀어봅시다. 전력 10kW가 소모됐대요. P는 VI를 일단 써줍니다. 그런데 사실 KV를 돌려서 그냥 전류에 대해서 또 씩 세우고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옴의 법칙으로 인하여 우린 이 시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전압과 저항이 주어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걸 쓰는 게 가장 편할까요? R분의 V제곱을 쓰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P는 R분의 V제곱인데 이것이 10K이다. 이때 이는 저항이 R일 때 전압이 200V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때 저항값을 구하려면 저항은 10K니까 4승분의 2의 제곱 곱하기 10의 4승. 그러니까 R은 4옴이 쉽게 나오겠네요.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쉽고 참 좋게 끝났을 거예요. 2번 문제답게.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자, 명백히 R이 4옴임은 자명해요. 이 저항값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200V 직류전압전원이 아니라 100V 직류전압전원으로 연결했대요.
이때 흐르는 전류와 소모 전력을 직접 구해보랍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KVL을 적용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전압원 하나랑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매우 심플한 회로니까. 자, 여기에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4i는 제로가 되겠죠? KVL.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25A로 쉽게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때 소모전력 P를 구할 건데 소모전력 P는 어떻게 구할까요? P는 VI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5배 부축으로 인해 이걸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건 바꿀 필요가 없겠어요. 왜? 여기 전류 있고 전압이 있으니까. 그래서 P는 25, 20 맞춰줍시다. 100V 곱하기 25A는 2500W가 될 거예요. 이걸 킬로와트 단위로 쓰고 싶다면 2.5kW가 될 겁니다. 이번엔 사실 쉬운 문제였어요. 역시 시작답게 쉬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P는 VI라는 식을 2, 3단원 때 배웠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오음의 법칙으로 이것을 변환될 수 있는 걸 알아두면 좀 더 쉽게 빨리 풀린다는 점, 그거가 조금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다 풀었고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3번 문제를 풀어줄 건데, 자 봅시다. 이 10V라는 전압이 걸린 저항 R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때 그냥 사실 해도 돼요. 그냥 KVL, KCL 막 돌려서 되긴 하는데, 좀 더 편의하기 위해서 이 회로를 변환시켜 봅시다. 이때 이 R 값이 이 R이 10V가 인가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도록 이 양 단자에 대해서 양 단자 끝쪽은 변화가 없어야겠죠. 그렇다는 건 이걸 이렇게 변환시키고 이걸 이렇게 변환시키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가정에 대한 설명은 이미 before start라고 이미 했었죠. 거기서 이미 했었으니까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10A 이온,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태분한 노턴 배울 때 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쉽게 변환하기 위해서 한번 노턴 태분한 등가 회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노턴 태분한 등가 회로에 대해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쪽에 단자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왼쪽에 10A 이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10A 전류항과 이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는 태분한 등가 회로의 모양을 따라서 두 개의 값을 곱한 값 20V가 되겠죠? 그리고 저항은 그대로 2옴. 이렇게 그냥 올라와지는 게, 두 개가 어떤 소자에 대해서 측정하는 태분한 정리와 노턴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소자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을 구할 때 이 두 개가 사실 완전 똑같다, 완전 등가 회로다 라는 것이 노턴 태분한 등가 회로의 원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풀어봅시다. 이 회로를 다시 그릴 거예요. 다시 그릴 건데 꼴을 일단 맞춰볼까요? 전 우선 저항값이나 이런 거 이따가 써줍시다. 여기 R이 10V 인가되는 사실이 자명하고, 자 어떻게 됐죠? 좌측은 태분한 등가 회로처럼 됐어요. 그리고 우측은 등가 저항으로 변환됐죠. 왜 이렇게 바꿨느냐? 그것은 전압 분배 법칙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전압 분배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저항값 R을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으로 쉽게 구해낼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전압원은 10A, 2옴이 곱해진 값 20V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저항값이 그대로 올라올 테니까 2옴이 될 겁니다. 단자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끊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등가 저항은 3의 6인데 3의 6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직접 한번 해봅시다. 3분의 플러스 6분의 1분의 1이니까 2, 1, 6. 그러면 2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을까요?
이 저항 R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 10V임을 알아요. 자, 일단 전압 분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0V 곱하기 2 플러스 R 플러스 2분의 R은 10V가 나올 거예요. 나눠주면 2분의 1이겠죠? 이 R은 4 플러스 R이 될 겁니다. 따라서 R은 4, 5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좀 촉이 좋은 친구들은, 촉이 좋은 학우분들은 20V, 10V, 전압이 절반인가 됐네? 그럼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 저항값이 나머지 두 저항을 더한 값이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굿.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바로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도 됐었다.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해설이 끝납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4번을 풀어봅시다. 4번은 I는 루트 V인 비선형 저항을 포함한 우측 회로에서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비선형 저항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비선형 저항이 뭔지를 살짝 맛보기만 하고 가면 일반적인 선형 소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VI 그래프가 선형적으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저항값이 고정값이거든요. 어떠한 상수값이거든요. 그런데 비선형 저항은 그렇지 않다. 사실 근데 해석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에 이거랑 비슷한 유제를 풀으실 때도 느끼시겠지만 I는 루트 V라는 것과 여기서 V랑 I에 대한 식을 하나 우리가 KVL 또는 KCL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 I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만 잘 하면 비선형 저항이든 뭐든 간에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회로를 잘 해석한다면. 자, 이 회로를 직접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비선형 저항이 있던 말던 V라는 전압이 걸려있고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앞에 문제에서도 봤죠. 이거를 태어난 노턴 등가 회로 정리를 이용하여 변환을 해줍니다. 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3ohm이라는 저항이 여기 달려있겠고 6V가 여기에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 비선형 저항이 있을 거고 V라는 전압이 걸리고 전류는 이렇게 흘러줄 거예요. 대문자를 하지 말고 맞춰줄까요? 이때 KVL을 적용하면 V랑 I가 서로 관련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플러스 6 마이너스 3I. 왜냐면 이건 직렬 회로니까 전류값이 동일하죠. 마이너스 V는 0. 자, 이제 V에 대해서 정리할지 I에 대해서 정리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V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왜냐? 저희가 I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흐르는 전류값. 그렇기 때문에 이걸 루트를 씌우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V는 I 제곱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I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좀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V는 6-3i고 V는 I 제곱입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 봅시다. I 제곱은 6-3i가 되겠죠. 한쪽으로 뭘까요? I 제곱 플러스 3i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잖아요. I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6 플러스 4분의 9 근의 공식 I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4 플러스 9니까 33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3이 될 겁니다. 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그럼 이 문제 답 두 개예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 I는 루트 V죠. 여러분 루트 안에 음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류값은 언제나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3은 답이 될 수 없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3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전류가 언제나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비선형 저항이던 뭐던 간에 쫄지 않고 제대로 KVL, KCL만 적용해서 교집합을 구하내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봅시다. 5번 문제에서 우측과 같이 무한히 연결된 저항에 대해서 좌측에서 들여다본 합성 저항 R인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무한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멘탈이 깨졌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등가 저항은 많이 구해봤지만 무한히 연결된 저항은 거의 처음 볼 거거든요. 사실 수업 중간에 한번 하신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사실 컨셉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해요. 컨셉만 잡고 나면 사실 계산만 조금 하면은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컨셉을 잡기 위해서 가만히 지켜봅시다. 이거 뭔가 이 세 저항의 연속적인 집합으로 보이지 않나요? R, R, ER의 이 세 저항이 연속적인 집합으로 뭔가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이 뒤에도 이런 것들이 무한히 연결되어 있는 게 이 회로의 저항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라는 게 이걸 좌측에서 봤을 때 R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 저항이 무한히 연결된 것에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건데, 그렇다는 건 이 무한히 연결된 세 개의 조합이 R인이라면, 그렇다면 맨 앞에 있는, 어차피 무한이니까 맨 앞에 있는 건 살려주고 뒤에 있는 걸 R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단자에 대해서도 오른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짜리가 무한히 연결된 게 R인일 테니까요. 여기까지 눈치를 챘으면 이 문제는 푼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약간 더러운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이때 이것과 완전히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차피 이게 세 개가 무한히 연결된 거니까.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R인은 이 두 개 저항 더하고 이 두 개 저항의 등가 저항을 더하면 되겠죠. R 플러스 ER, R인 이겠죠.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써줍시다. 위아래에다가 ER, R인을 전부 곱해줄게요.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시 써줍시다. R인은 이거 ER을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밑에 있는 걸 반대편으로 넘겨줍시다. 그러면 R인의 제곱 마이너스 4R의 제곱은 이 R인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R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한쪽으로 몰아줍시다. R인의 제곱 마이너스 2R, R인 마이너스 4R의 제곱은 여기겠죠. 이거 보면 생각이 나겠죠? 근해 공식. 저는 묶어서 따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줄게요. 플러스 R의 제곱. 이때 R인은 물론 여기서 바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R인은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R의 제곱인데, R은 여기서 부정저항이 아니죠. R은 언제나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바로 루트 밖으로 놔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답 두 개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니죠. 여기서 저항들은 모두 양의 값을 가져야 돼요.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모두 합쳐서 등가저항으로 만든 게 R인이란 말이죠. 그럼 양의 값들을 모아서 등가저항 만들었다는 거니까 R인조차 0보다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R이는 R 플러스 R 루트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R인하고 R은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컨셉 잡는 것만 정확히 했으면 그 후로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계산만 조금 해주면 된 거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멘탈 잡고 컨셉을 정확히 잡았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5번은 여기까지였고요. 6번 가봅시다. 6번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할 건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제가 직성노드 해석법을 잘 쓸 줄을 몰라요. 실제로 시험지에서도 직성노드 해석법을 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교수님이 보다 못하셨는지 이제 직성노드 해석법이 아니라 KCL을 이용해서 풀어도 만점을 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직성노드 해석법이 아니라 KCL로 푸는 방법을 일단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이해가 곧 되게 되면은 직성노드 해석법에 대한 풀이를 따로 다른 영상으로 올릴게요. 자, 어찌됐든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성노드 해석법이 아니어도. 자, 한번 풀어봅시다. 6번. 아래식을 완성하여라. 직성노드 해석법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아래식을 완성해야겠죠? 아래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9칸, 여기 3칸, 위에서 아래로. 자, 이걸 어떻게 완성할 거냐? 이걸 완성한다는 건 사실 무슨 의미를 뜻하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완료됐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면 V1, V2, V3에 대한 걸 이미 다 구했다는 거니까. 그럼 해석이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 회로를 해석해주면 되는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해줄까요? 사실 초기 좋으신 분은 이미 눈치가 채셨을 거예요. 이거 컨덕턴스 기호인데? 뭔데 이거? 뭐면은 V는 IR인데 일반적으로 I는 R분의 V인데 R분의 1이 컨덕턴스의 정의니까 GV는 I 해가지고 KCL 쓰면 빨리 풀리겠다. 이게 초기 좋으신 분은 바로 이렇게 감이 오셨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로를 좀 봐봅시다. 여기 전화번호 없죠? 여기 전류원밖에 없네요. 전류원밖에 없으면 우리가 뭘 쓰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전류원은 해당 소자 또는 회로에 걸리는 전류값만 알고 전압값은 모르는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전류값은 확실히 하니까 KCL을 쓰면 좀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서 KCL을 쓰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튼 어떻게 생각을 했던 KCL을 한번 풀어볼게요. V1 노드에 대해서 한번 KCL을 세워봅시다. 자, 앞에 before start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일단 들어오는 거 지금 0이죠.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저항 소자를 만나면 모두 전류가 나간다 라고 참조항을 세워줄 거니까 0은 일단 1A가 명백히 나가죠. 오른쪽으로. 아래로 나가는 거 생각해 봅시다. 보통 같았으면 1을 아래로 내렸겠죠. 왜냐하면 V는 IR에서 I는 R분의 V니까. 근데 R분의 1이 컨덕턴스니까 I는 GV가 돼서 모값을 앞에다 그냥 써주고 곱해주고 그 뒤에 전압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V1 0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나가는 거 생각해볼까? 2 곱하기 V1 V3가 될 겁니다. C가 나왔네요. 두 번째, V2 노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A가 들어오네요. 이거 확실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나가겠네요. 1 V2 V3 플러스 3 V2 0 왜냐면 그라운드는 전압이 0이죠. V3 노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다 나가겠네요. 0은 위에 거부터 생각해볼까요? 2 V3 V1 플러스 왼쪽으로 나가는 거 1 V3 V2 플러스 2가 아래로 나가죠. 자, 미지수 3개고 식 3개 나왔으니까 이걸 정리하면 되는데 칸에 맞춰서 써줄 때 직성노드 해석법
에꼬를 맞춰서 써주려면 이거 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V1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죠. 이거 V2에 대해서 정리된 거죠. 이거 V3에 대해서 정리된 거죠. 그래서 칸을 맞춰 써주기 위해선 이거 매트릭스 보시는 법들은 설명대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가 A, B, C, D, E, F, G, H, I라고 둡시다. A, V1 플러스 V, V2 플러스 C, V3는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오고 또 D, V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한 값들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V1에 관련된 식을 맨 위에 적어두고 V2에 관련된 식을 중간에 적어둔 다음 V3에 대한 식을 맨 아래에 적어주면 놀랍게도 직선 노드 해석법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찍을 일이 있으면 올릴게요. 자, 풀어줍시다. 일단 3V1 마이너스 V2가 없네요, 이건. 마이너스 2V3 플러스 1은 0인데 저희는 좌측은 변수들에 관한 식 그리고 우측은 상수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게 올바르겠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4V2 마이너스 V3는 1이네요. 이것도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죠? 이걸 써줍시다. 마이너스 2V1 마이너스 V2 플러스 3V3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거 반대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써주면 어떻게 써주면 되냐? V1에 대한 거 3, 그리고 V2 자리는 0이죠. V3는 마이너스 2. V2에 관한 거 V1은 0이고 V2가 4고 V3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V3에 관한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V1, V2, V3는 각각에 대한 결과값 마이너스 1, 1,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마이너스이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 노드 해석법을 이용한 결과와 동일한 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좀 죄송하게 느껴지긴 해요. 직선 노드 해석법으로 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푸는 거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KC로 풀면 쉽게 풀리죠? 이렇게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다음은 7번을 볼게요. 자, 7번을 풀이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죠? 조금 쉬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왼쪽에 있는 V를 구하는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before start에서 전압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V를 구해줍시다. V는 어떻게 구했죠? 앞에 10을 곱해주고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2는 5분의 2죠? 그러면은 4볼테이지가 걸리겠네요. V는 참 쉬워요. 4라고 봅시다. 자, 이제 I를 구해야 되는데 I는 사실 구하는 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실 이런 꼴이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 KVL 이용할 때 I1, I2, I3 잡아줄 건데 I1이 이미 7A로 나타나져 있죠. 그럼 뭐 미지수 2개인 뭐 그런 게 되겠네요. 식 2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러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등가 저항으로 만들어 버리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죠. 등가 저항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전류분배 법칙을 쓰라고 아마 내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출제 이도대로, 예상되는 출제 이도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지울게요. 너무 쉬워서 의미가 없죠? 자, 이거를 변환해 줍시다. 어떻게 변환해 줄 거냐? 이 두 개의 저항을 등가 저항으로 묶을 거예요. 1하고 2를 등가 저항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를 곱해주면 3분의 2옴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3분의 2옴. 물론 이게 부담스럽다. 뭔가 중간에 있는 거 바꾸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냥 KVL 돌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4옴.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있겠죠. 이때 이 I, 저희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전류분배 법칙을 배웠으니까 전류분배 법칙 어떻게 쓰죠? I는 7 곱하기 일단 더해줍니다. 더해주는데 전류분배 법칙은 반대값을 위탕으로 갖는다. 그래서 계산해 줍시다. 3분의 14인가요? 3분의 14, 3분의 2. 그럼 14분의 2겠네요. 7 곱하기 7분의 1은 1A겠네요. 이렇게 해서 7번은 되게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뭐 제 생각엔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좀 앞에다가 내주셨으면 저희 마음이 좀 더 편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쉬었으니까 8번 또 달려봅시다. 8번을 풀어봅시다. 8번 사실 처음 보고 좀 당황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회로를 해석할 때 중첩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왔네요. 무조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라고. 그래도 뭐 풀어봅시다. 이건 비교적 단순한 회로니까요. 자, 중첩의 원리가 뭐죠? 중첩의 원리, 어떠한 여러 전화번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전화번들 하나씩 켜놓고 나머지를 전부 비활성화시킨 다음에 그걸 모든 전화번들 전류원에 대해서 전부 다 해줍니다. 그것들을 다 해준 다음에 어떠한 물리값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대한 물리값을 구해요. 그리고 그 물리값들의 단순합을 구하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 했던 원래 오리지널 물리값이 나온다 라는 것이 중첩의 원리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 켜놓고 비활성화시켜요. 비활성화시킨 다음에 회로 해석을 하면 그거 비활성화된 회로에 대해서 I12V가 되겠죠? I12V가 나오겠죠? 그거를 일단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거를 비활성화시키고 이것만 활성화시켜요. 이것만 활성화시키고 또 그러면 또 회로가 있으니까 해석을 하면 I7A가 구해지겠죠? 그럼 이 I7A를 구한 다음에 원래 물리값 전류 I를 구하려고 한다면 I12V와 I7A의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선 중첩의 원리를 시작하기 전에 비활성화한다고 했죠. 비활성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압원 전류원이 조금 달랐어요. 우선 전류원을 비활성화시켜 봅시다. 일단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4옴. 이 지역에 I12V가 흐르겠죠? 이러면 안 되지. 3옴. 자, 이제 전류원을 비활성화시킬 건데, 전류원을 비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전류원은 비활성화시키면 단락이 되죠. 이게 무슨 소리야? 개방이 되죠. 자, 개방되었어요. 이제 이 회로를 해석하면 I12V를 구할 수 있겠죠. I12V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글쎄요. KVL을 한번 돌려봅시다. 여기에 I1, 여기 I2가 있다고 하고 KVL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플러스 12, 마이너스 6I1, 마이너스 12V. I12V를 일단 무시하고, 자, 이렇게 설정했을 때 I12V는 I1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I12V를 나중에 구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I1, I2만 사용해 볼게요. 12V 올라갔고 마이너스 6원 마이너스 4 I1 마이너스 I2는 제로겠죠. KVL 오른쪽에서도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시작해봅시다. 여기서 시작하면 4 I2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4 I2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3I2는 제로가 되겠죠. 이 두 개씩을 연립해 봅시다. 마이너스 10I1 플러스 4I2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4I1
마이너스 7i2는 0. 어떻게 할까요? 이걸 2배 하고 이걸 5배 합시다. 8i2는 마이너스 24 20i1 마이너스 35i2는 0 더해줄까요? 마이너스 27 i2는 마이너스 24 i2는 27분의 24니까 몇이죠? 9분의 8 암페어. 그리고 여기서 4i1은 7i2니까 i1은 4분의 7 i2인데 i2가 9분의 8이죠. 해주면 9분의 14 암페어가 나오겠네요. 보이나요? 자, 근데 I12V 우리가 어떻게 설정했죠? I1-I2임을 알죠? 그러면 두 개를 빼주면 I12V는 I1-I2는 9분의 14 마이너스 9분의 8 9분의 6 암페어는 3분의 2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I12V는 3분의 2 암페어입니다. 계산 실수도 없고 대단한 것 같아요. 좀 계산이 더럽긴 하죠. 여튼 I12V 그러니까 7A 전류원을 비활성화 시켰을 때 전류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I7A를 구해야겠죠. 전압은 어떻게 되죠? 일단 전압은 빼고 그려볼까요? 4옴 I 뭐 이렇게 그냥 흐르죠. 여기는 여기 3옴 이게 전류원 7A가 이번엔 살아있죠. 근데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어떻게 되죠? 전압원을 비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답을 얘기해버렸네. 단락이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주면 된다. 여기는 I가 아니라 I7A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중첩의 원리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거를 등가위로 일단 시켜줍시다. 보기가 좀 그래요. 어차피 병렬 회로니까 I7A죠. 6옴 3옴 7A가 흐릅니다. 병렬이니까 그냥 위치만 바꿔준 거예요. 사이에 다른 저항소자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거 앞 문제에서 한번 봤죠. 이걸 전류분배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저항을 등가시켜 줍시다. 3, 6 등가하면 몇이 되죠?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분의 1이니까 2, 1, 6 해서 2 옴이 될 거예요. 그러면 4옴 2옴 I 흐르죠. 7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류분배 법칙을 사용해 줍시다. I 7A I 7A는 7 곱하기 4 플러스 2분의 반대쪽 놈이니까 2. 그러면 6분의 2 3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3분의 7 암페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7A는 3분의 7 암페어예요. 슬슬 눈치가 채지죠? 상당히 더러워가지고 이거 잘못한 줄 알았는데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역시 교수님이에요. 역시 서울대 석박사예요. 자, 여기서 전류 I는 I12V 플러스 I7A죠. 왜? 중첩의 원리 때문에. 중첩의 원리 때문에 I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7이니까 3A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중첩의 원리도 상당히 좋은 풀이 방식이에요. KVL, KCL을 돌려서 그냥 한 번에 싹 풀어도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좀 식이 더러워지긴 하잖아요. 대신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좀 풀이가 길어지긴 해도 좀 더 간단하게 수식을 푸는 걸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의의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8번은 이렇게 해서 해석이 끝났고요. 9번을 한번 봅시다. 자, 9번을 봅시다. 우측 직류열에서 전류 I0를 구하면 돼요. 쉬워 보여요? 근데 안 쉽죠? 왜? 이거 전류분배 법칙 바로 쓸 수 있어요? 힘들걸요? 그러니까 이건 KVL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왜? 전압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저항이니까. 전류원이 있으면 KCL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겠어요. 자, KVL로 풀 건데 앞에 before start에서 말씀을 드렸죠. I1, I2, I3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줄 겁니다. 이때 I0는 I3랑 완전 똑같겠죠. 그죠? 그럼 이걸 한번 KVL을 돌려서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좀 계산만 더러울 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봅시다. 플러스 14. 여기 말고 오른쪽에다 쓸까요? 그게 낫겠다. 플러스 14 마이너스 1 곱하기 I1이겠죠? 마이너스 5 I1 마이너스 I2겠죠? 는 제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메시. 여기서 시작하면 마이너스 5 I2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2 I2 마이너스 6 I2 마이너스 I3는 제로. 세 번째 메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6 I3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4 I3 마이너스 2 I3는 제로가 되겠네요. 자, 사실 여기까지 적고 나니까 뭔가 하기가 귀찮아졌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다 써봅시다.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6 I1 플러스 5 I2는 마이너스 14. 이걸 정리하면 I1 있나요? I1 있죠. 5 I1 I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13이겠네요. 마이너스 13 I2 플러스 6 I3는 제로가 되겠네요. 아래 거 봅시다. I1 없죠. 플러스 6 I2 6 I2 마이너스 6 I3 마이너스 6 I3 마이너스 4 I3 마이너스 2 I3 마이너스 12 I3는 제로가 되겠네요. 틀린 거 없죠. 자, 이때 이게 좀 간단해 보니까 이걸 먼저 정리해 볼까요? I2는 2 I3가 될 겁니다. 자, 어차피 I3로 정리해 주는 게 결과값 구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I2는 2 I3라는 걸 그냥 그대로 I2에다가 갖다 넣어보죠. 그럼 위에 거를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6 I1 플러스 10 I3는 마이너스 14. 중간 거에도 한번 넣어봅시다. 5 I1 마이너스 13이 아니죠. 2 I3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6 I3 플러스 6 I3는 제로네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0 I3는 제로가 되죠. 5 I1. 그러면 I1은 4 I3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것 같아요. I1이 4 I3란 걸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4 I3 플러스 10 I3는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마이너스 14 I3가 되니까 좌변이 I3는 1이겠네요. 그래서 I0는 I3라고 했으니까 답은 I0는 1A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계산이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KVL을 돌리는 건데 조금 계산이 덜었을 순 있다. 자, 10번을 봅시다. 10번 문제입니다. 우측 회로에서 RL은 1kΩ일 때 IL은 2.5mA 크기로 흐르고 RL은 1.5kΩ일 때 IL은 2mA 크기로 흐른대요. 부하가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L각과 그대 전달되는 최대 전력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어디서 나왔죠?
태분한 등가 회로 또는 노턴 등가 회로, 그러니까 태분한의 정리, 노턴의 정리에서 등장했었죠. 이게 그렇게 된 회로예요. 이 저항값, 이 부하에 달리는, 이 저항 부하죠. 부하에 달리는 전류 또는 전압값을 쉽게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형소자로 이루어진 회로를 블랙박스로 치환하여 이것을 쉽게 구하려고 할 때 태분한의 정리에 의하면 이것은 V 태분한과 R 태분한의 직렬 연결로 되어 어떤 회로의 해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태분한의 정리였죠. IL.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이걸로 봐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구축된 회로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IL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RL하고. 자, 이때 RL이 1kΩ일 때 2.5mA의 전류가 흘렀대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 KVL을 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RL하고 IL이 주어졌죠. 그렇다는 건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해당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럼 KVL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KVL을 적용하여 여기서 시작할까요? V 태분한 만큼 상승했어요. 전압이.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회로니까 IL이 똑같이 적용되겠죠? R 태분한 IL은 아니다. 마이너스 RL, IL은 제로겠죠. KVL. 이때 IL 값과 RL 값은 주어져 있네요. 두 경우에 대해서 각각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 V 태분한 마이너스 R 태분한 곱하기 2.5mm 마이너스 곱하면 kg랑 밀리에 곱하면 날라가죠. 2.5는 0이 되겠네요. 두 번째 V 태분한 마이너스 R 태분한 곱하기 이번엔 2네요. 2mm 마이너스 곱하면 날라가죠. 3은 0이 되겠네요. 이때 여기서 V 태분한과 R 태분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값이에요.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빼줄까요?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V 태분한이 동일하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0.5 R 태분한 플러스 0.5는 제로겠네요. R 태분한이 따라서 1k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밀리만 날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R 태분한 구했죠. 그럼 V 태분한 한번 대입해서 구해봅시다. R 태분한이 1kΩ이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보면 V 태분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네요. 그럼 V 태분한은 5 볼테이지가 나와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했죠. 다시 한번 회로를 그려줍시다. 그러면 방금 전 구한 값으로 인해 V 태분한은 5볼테이지고 R 태분한이 1kΩ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회로를 다시 그리면 V 태분한이 여기 들어가니까 V 5볼테이지가 여기 인가되고 R 태분한이 여기 걸리니까 1kΩ이 여기 있을 것이며 우리가 구하려는 RL과 IL이 이렇게 걸려있는 태분한 등가 회로가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서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L 값과 그때 전락되는 최대 전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교재에서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이죠. 최대 전력을 구하는 법은 어떻게 됐었죠? 이 RL 값, 어떤 부하의 저항값과 R 태분한 저항값이 동일할 때 이 부하는 최대 전력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RL은 1kΩ일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하게 되고 그때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Pmax L은 4R 분의
V 태분한 제곱이었죠. 이때 여기서 R을 그냥 써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R 태분한하고 RL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1kg 분의 V 태분한이 5였죠. 25면 6.25 좀 숫자를 이상하게 그렸네요. 6.25 kg가 위로 올라가면 밀리가 되겠죠. 밀리와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전력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서 숙지를 했었어야 됐었고, 또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야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두 문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1번으로 갑시다. 자, 11번. 모두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그 문제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측 A회로에서 전류 I를 구하기 위해 B와 같이 다시 그려준 후 단전 AB에서 태분한 등가회로로 변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아래 값을 구하라. 일단 이 문제 물어본 게 참 많아요. R1도 구해야 되죠. R2도 구해야 되죠. R3도 구해야 되죠. R4도 구해야 되죠. V 태분한도 구해야 되죠. R 태분한도 구해야 되죠. I도 구해야 되죠.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아주 훌륭해. 아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우선 A 회로를 태분한 등가회로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B 회로와 같이 변형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A 회로와 B 회로는 완전히 등가한 회로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모양새가 좀 다를 뿐이에요. 메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펼칠 수 있으니까. 이때 우리 그걸 확실히 하고 봅시다. 우리 등가 회로 할 때 뭐에 대해서 엄청 집중해서 써야 됐죠? 노드에 대해서 엄청 집중해서 봤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노드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 그럼 등가 회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등가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노드를 집중해서 한번 바로부터 갑시다. 10V의 플러스 극이 여기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노드와 A 노드 사이에는 무엇이 있죠? 우측 단자를 봅시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단자와 A 단자 사이에는 A 노드 사이에는 R1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플러스와 A 사이에 있는 이 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나머지 세 가지도 모두 구해줍시다. R2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단자와 A 노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단자와 A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놈 3옴이죠. 그래서 R2는 3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R3는 플러스 단자와 B 노드가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 단자와 B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곳 R3는 6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R4는 마이너스 단자와 B 단자가 연결되어 있죠. 마이너스 단자와 B 단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4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1, R2, R3, R4는 이렇게 꽤 쉽게 구해집니다. R2가 3, R3가 6, R4가 4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쉬워요. 쉬운 편인데 이 다음에 애초에 이렇게 변환한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태분한 등가 회로를 좀 더 편히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사실 C와 같은 꼴이 나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V 태분한, R 태분한을 모두 구해줘야겠죠. 태분한 정리에 의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하의 권리는 여기에 가서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죠. 0.4옴이라는 저항에 걸린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블랙박스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C 형태와 동일해요. 여기서 V 태분한과 R 태분한을 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구할 수 있겠죠. V 태분한 어떻게 구했었죠? 기억을 좀 복기해 봅시다. V 태분한이란 건 태분한의 정리에 의하여 VOC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픈 서킷. 그런데 이것은 이 경우에는 VA-V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B로 변환한 게 C로 쉽게 변환하기 위한 거니까 B를 가져다 써서 한번 쉽게 구해봅시다. 물론 그렇게 너무 쉽진 않을 거예요. 3옴, 2옴, R3, 6옴. R3를 왜 그려? 얘가 6옴이겠죠? 얘가
4옴이에요. 얘가 B, 얘가 A겠죠. 위 오픈 서킷이란 게 의미가 뭐죠? A와 B 단자 사이를 개방시키겠다. 개방시키고 그럼 여기가 VB, VA가 될 텐데 VA-VB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V태분안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구해봅시다. VA와 VB에 대한 관련식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 메시에 대해서 KVL 또는 전압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V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라운드를 여기로 잡읍시다. 0V 써줄 필요도 없죠. 우리가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으면 이렇게 돌아왔을 때 VA를 바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VB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전압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VA-VB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전압분배 법칙 이용해 봅시다. 10V 2옴하고 4옴 저항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4V가 강화될 거예요. 0V에서 10V 가고 4V가 강화되니까 VA는 6V가 되겠네요. 이제 VB를 구해봅시다. VB는 10V 올라가고 6, 4로 되어 있으니까 6V가 강화되겠죠. 그럼 VB는 10 올라가고 6 강화됐으니까 4V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V태분안은 VA-VB니까 6-4는 2V가 나오겠네요. 이제 R태분안을 구해야 되는데 R태분안은 어떻게 구했죠? R태분안 어떻게 구했죠? 까먹지 말고 R태분안은 어떻게 구했죠? 일단 왼쪽 단자에 대해서 왼쪽을 볼 때 일단 원래 그걸 그려봅시다. 0.4옴이 이렇게 있죠. 전류 I가 이렇게 오고 우리 R태분안 어떻게 구했죠? 일단 이 단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R태분안을 구할 때에도 개방시킨 다음에 왼쪽을 봤으니까요. 개방시킨 다음에 왼쪽을 보는데 우리 R태분안 구할 때 모든 전압 전유원을 비활성화 시켰죠. 근데 전압원이니까 비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단락되죠. 이걸 조금 알아보기 쉽게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려봅시다. 여기 A 단자가 있어요. 2옴이 있고요. 4옴이 있죠. 그런데 여기나 모두 같은 노드겠죠.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한 노드로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6옴, 얘가 4옴.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병렬 저항, 이걸 다시 그리면 2, 3과 6, 4의 직렬 연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R태분안이겠죠. 구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분의 1 그러면은 5분의 6 플러스 6, 4 하면은 6분의 1, 4분의 1 하면은 1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2, 3, 5분의 12는 5분의 18 옴이 되겠어요. R태분안도 구했네요. 자, 먼 길을 왔지만 C로 돌아갑시다. 일단 적어줄게요. V태분안이 2V이고 R태분안이 5분의 18 옴이에요. 욕한 거 아닙니다. 자, 먼 길을 헤쳐서 C까지 왔어요. C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2V가 있고 R태분안이 5분의 18 옴이었죠. 여기가 0.4 옴입니다. 흐르는 전류 I를 원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KCL 적용하면 문제 쉽게 풀리겠죠?
KCL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시작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5분의 18i, 왜냐면 직렬이니까 0.4i. 0.4라고 나타내면 조금 얘랑 안 맞으니까 얘를 바꿔줍시다. 3.6i겠네요. 는 제로겠죠? 이때 2-4i는 제로니까 i는 2분의 1 암페어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 해설이 끝났습니다. 태분안의 정리는 정말 앞으로도 정말 많이 쓰일 정리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확립을 해두신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7, 8단원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1번 해설이 끝났고요. 12번을 봅시다. 자, 12번을 풀어봅시다. 다만 12번은 저도 사실 처음에 한번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는 조금 더 천천히 깊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V 오픈 서킷과 I 숏 서킷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선 B 오픈 서킷부터 구해봅시다. 자, V 오픈 서킷을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V 오픈 서킷이라는 건 개방을 시키라는 거죠. 개방을 시키면 나타나는 큰 특성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됐죠. 그걸 잊지 말고 이걸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자, 이때 Vx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전압의 천조항이 저렇게 되어 있고, 자, 이 회로를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1A의 전류원이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기까지 1A겠죠? 근데 여기 와서 KCL을 적용할 때 어차피 흘러나가는 전류는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A가 그대로 흐르겠죠. 그렇다는 건 전압의 천조항에 이렇게 줬을 때 마이너스 Vx가 되죠. 이것은 3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Vx는 사실 마이너스 3이더라. i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흘러나가는 전류들이 0이기 때문에 가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라운드를 어디로 잡을까요? 그라운드를 한 이쯤에 잡을까요? 아니다. 그라운드를 여기다 잡는 게 더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V 오픈 서킷이라는 건 결국 VA-VB를 나타내는 건데 VB를 0으로 그냥 맞춰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흐르는 연주가 0이니까 여기 자체가 VB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VA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0볼테이지죠. 그런데 3볼테이지만큼 강화되니까 여기의 전압은 마이너스 3볼테이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로 끝인가요? VA가 그냥 이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경우에는 중간에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전압원은 고려를 해줘서 VA를 나타내줘야겠죠. 이때 V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니까 5VX는 VX가 앞에서 구해져 있죠. 대입을 해줍시다. 15가 더해지니까 12볼테이지가 되겠네요. 이때 VOC가 VA와 동일하니까 12볼테이지가 그냥 VOC 값이 되겠고요. 그러면 VOC 값은 구했네요. 자, 이번에는 I 숏 서킷을 한번 구해봅시다. I 숏 서킷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X 정석 전압은 OVX 1옴 A. 자, 이렇게 저항을 달아줘야겠죠? 3옴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I 숏 서킷을 구하려면 A와 B 단자를 쇼트 단락시켜주면 되겠죠. 이후에 ISC가 될 겁니다. 이때 ISC를 구하면 되는데, 자, 주의. 방금 전에는 여기가 I는 0이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꽤나 쉽게 VX를 구해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전압원 전연이 둘 다 있기 때문에 KC를 쓰던 KV를 쓰던 사실 복잡도에 대해서는 그닥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KVL을 좀 더 선호하니까 KVL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KVL 할 때 저는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건데 이건 실제로 흐르는 전류값이 이미 구해져 있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A만큼 흐른다고 한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A가 흐른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우측 매시에 대해서는 ISC가 그냥 흐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복잡하게 꼬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KVL을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KVL을 적용하면 VX는 3,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죠. 왜냐하면 I는 0이 아니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해놓고 까먹었어요. I는 0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빼줘야겠죠. VX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SC가 될 겁니다. 또 오른쪽에 대해서 KVL을 돌려보면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VX라는 값으로 이미 나타내져 있으니까 3, 뭐 ISC,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지 않아도 되겠죠. 자, VX만큼 상승됩니다. 플러스 VX. 그 다음에 OVX만큼 강화되겠네요. 마이너스 1 ISC 마이너스 3 ISC 하면 0이겠네요. 이걸 풀어봅시다. V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ISC겠죠? 또 마이너스 4 VX는 오른쪽에 넣을게요. 4 ISC가 되겠네요. ISC는 마이너스 VX네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ISC죠. 그렇기 때문에 VX 대신에 ISC를 집어넣어 봅시다. 이걸 여기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IS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ISC죠. 이 ISC는 마이너스 3이므로 ISC는 마이너스 1.5 암페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ISC까지 구했어요. 칠판이 많이 흔들려요. 학교에서 장소를 지원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ISC랑 VOC를 구했죠. 이때 R테브나는 어떻게 구했죠?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을 이용하여 R테브나는 V는 IR에서 ISC분의 V 오픈 서킷을 하면 되겠죠. I 숏 서킷은 마이너스 1.5 V 오픈 서킷은 12는 마이너스 8 옴 정도가 되겠네요. 부정저항이네요. 괜찮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부정저항이 나와버렸냐면 여기 종속전원이 있죠. 종속전원은 비선형 소자들을 갖다 쓸 때 쓰는 놈이라서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뭐 딱히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자, R테브난이 여튼 마이너스 8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노턴 등가회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노턴 등가회로 기본꼴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주어지겠죠.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맞춰놓고 V 오픈 서킷, I 숏 서킷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R테브난은 명확해요. 마이너스 8옴이에요. 그런데 이 I는 어떻게 될까요? I 테브난 또는 I 녹턴이라고 하는데 이 I는 그냥 마이너스 1.5 암페어가 되겠죠. I 숏 서킷과 동일한 값이니까. 이게 쓰기가 좀 그렇다. 마이너스 값이 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까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난 노턴 등가 회로를 그릴 줄 잘 몰라요. 이게 왜 I는 ISC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테브난의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태분한의 정리해야 해요. 우린 이것을 12 마이너스 8옴 A단자, B단자로 나타낼 수 있음은 확실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태분한 노턴 등가회로 정리에 의하여 이것을 등가회로 전환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5 암페어 마이너스 8옴 A, B, 즉 완전히 동등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취향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2번을 풀었고요. 이제 13번부터 15번을 해설하겠습니다. 네, 13번부터 15번까지 해설할 건데 사실 13번부터 15번까지 OPMF 문제인데 OPMF 문제가 사실 이 시험에서 가장 쉬운 것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OPMF는 사실 풀이 방식이 매우 획일화되어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KCL을 이용한다는 점과 이상적인 OPMF의 특성 IP는 IN은 제로, VP는 VN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사실 13, 14, 15번은 매우 쉽게 풀렸을 거예요. 실제로 이걸 눈치를 채셨던 분들이라면 13, 14, 15번은 쉽게 점수를 획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때 그럼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글쎄요, 일단 확실히 아는 IP는 IN은 0이라는 사실을 일단 적용을 해봅시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려줍시다. IP는 IN은 제로니까 여기 제로, 여기 제로. 그리고 이제 전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라운드 전압 몇이었죠? 0이었죠. 0에서 시작합시다. 여기서 가요. 플러스 VS가 되겠죠? 그럼 여기의 전압은 VS. 그런데 여기 전류가 0을 흐르죠. 그런다는 건 저항이 있어도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전압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VS가 이렇게 되고 이게 VP가 지금 VS가 된 상황이죠. VP는 VN이니까 여기에 전압도 VS가 되겠네요. 그런데 1V 상승되니까 여기의 전압은 VS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때 V0는 그라운드가 마이너스 단자에 박혀있죠. 그렇다는 건 여기 자체가 V0라는 것이고 갈 때 저항 소자 없고 하니까 여기가 V0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KCL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KCL을 적용할 노드를 먼저 설정을 해봅시다. KCL 적용할 노드를 찾을 땐 언제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 저희 여기 이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해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나가는 전류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쉽게 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에서 박탈됩니다. 선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노드 KCL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 전 여기가 나오는 전류가 몇인지 알 방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전압이 이미 구해준 거 말고 의미 있는 곳에서 노드를 잡아야 KCL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별로 없네요. 여기랑 여기밖에 없겠어요. 저기에 잡았자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노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얘가 노드 A, 여기가 노드 B라고 한번 잡을게요. 노드 A에 대해서 KCL 한번 세봅시다. 들어오는 전류 I는 0이겠죠. 나머지는 전부 저항이니까 저항 소자가 붙어 있는 거니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가는 건 10kΩ분의 VS 플러스 1 마이너스 V0 플러스 5kΩ분의 VS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를 V 한 K라고 잡을까요? VK. 노드 A에 대해서는 KCL이 세워졌어요. 노드 B에 대해서도 한번 세웁시다. 노드 B에 대해서 자 들어오는 전류 0이죠. 는 10K분의 자 여기서 V0가 VN이죠. 그리고 VN은 B풀이고 중간에 전류가 0이고 하니까 여기가 V0가 될 거예요. V0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맞죠? V0 마이너스 VK 플러스 20K분의 V0 마이너스 0가 되겠네요. 이 두 식을 연립해 봅시다. 일단 각각 정리해 볼까요? Vs 플러스 1 마이너스 V0 10K를 곱한 거예요. EVS 플러스 2 마이너스 EVK는 제로네요.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3VS 플러스 3 마이너스 EVK 마이너스 V0는 제로네요. 이걸 정리해 봅시다. 20K를 곱해줄게요. EV0 마이너스 EVK 플러스 V0는 제로. 3V0는 VK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VK는 저희가 알바가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입출력 전달식 V0는 FVS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VK를 날려버리기 위해 VK는 2분의 3 V0라는 사실을 이용합시다. 이걸 여기에 대입시켜 볼게요. 3VS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 V0인 거니까 3V0 마이너스 V0는 제로. 이때 V0는 4분의 3 VS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셨죠? 저 여기서 별거 안 했어요. 그냥 OPMP의 기본 특성 이용하고 KCL 적용한 것밖에 없어요. 다만 KCL을 적용할 때, 노드를 정할 때 일정한 규칙이 있게 우리가 모르는 값은 그 식에 포함되지 않도록 식을 세워준다. 네, 이렇게 해서 13번이 끝났고요. 14번에서 봅시다. 자, 14번을 봅시다. 우측 OPMP 회로에서 출력 V0를 구하여라. 회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당황스럽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이상적인 OPMP의 기본 특성과 KCL만을 이용해서 이걸 풀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거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IP는 I는 제로라는 걸 잊기 전에 한번 적어줍시다. 여기 I가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VP는 VN인데 이건 좀 특이하게 나와 있네요. V 플러스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라운드는 0V이죠. 중간에 숫자 없고. 그럼 VN이 0이니까 얘가 0V겠네요. 헷갈리지 않게 써줍시다. 이때 V0는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V0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8V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이 문제도 단박에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저쪽에 있는 전류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보충제로 여기에 VK라는 놈을 또 도입을 해봅시다. VK라는 놈을 도입을 했을 때 어느 노드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될까요? 이 문제는 상당히 노드 잡기가 편하네요. 확실히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노드를 세우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모르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노드 두 개에 대해서 식을 써봅시다. 여기 있는 노드를 A, 여기 있는 노드를 B라고 해볼게요. 노드 A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들어오는 거 없죠? 전부 나갑니다. 2K분의 VK-8 플러스 2K분의 VK-0 플러스 1K분의 VK-0가 0이겠죠.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노드 B에 대해서도 한번 식을 세봅시다. 어디 봅시다. 들어오는 거 0이죠. 나가는 거 2K분의 아래로 나가는 거 먼저 생각해 볼까요? 0-0 전류가 아예 안 흐르네요. 신기해요. 1K분의 0-VK 플러스 2K분의 0-V0를 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될 텐데 일단 각각 정리해 봅시다. 2K를 구해줄게요. VK-8 플러스 VK 플러스 2VK는 제로네요. 그러면 4VK가 8이니까 VK가 그냥 나와버리네요. 여기서 2K를 곱해줍시다. 이거 0이고
마이너스 2vk 마이너스 v0는 제로죠. 이때 vk가 2임을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v0는 제로, v0란 마이너스 4. 그래서 v0는 마이너스 4V가 나옵니다. 13번보다 더 쉽네요. 네, 더 쉽고 특히 이거는 노드를 정한 데 있어서 딱히 망설임이 없죠. 이거 틀렸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13번 푸느라 시간이 없어서 이걸 틀렸으면. 여튼 14번 풀이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갑시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자, 문제가 요구한 바는 v0는 저항값 R1, R2. 자, 출력 v0를 vi, R1, R2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게 문제가 요구한 바예요. 자, 풀어봅시다. 우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거예요. 어차피 네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맞자 IP는 IN은 0, VP는 VN, KCL만 있으면 너는 해석이 가능한 놈이구나.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 0V죠. VI가고 R1.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0임을 아는 저희들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KVL 또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아요. 여기에 있는 전압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결국 R2에 걸린 그라운드가 여기 있으니까 R2에 걸린 전압원을 알면 되거든요. R2에 걸린 전압원이니까 이거를 VP라고 합시다. VP는 VI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되겠죠. 그리고 이는 VN과 같을 겁니다. VN이요. 근데 VN이 VP랑 같은가 VP라 합시다. 그리고 V0가 마이너스 극이 그라운드에 붙어 있으므로 얘가 V0가 될 거고 KCL을 세울 노드만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명백하네요. 이 노드에 대해서 세워주면 되겠네요. 저 노드에 대해서 KCL을 세워줍시다. VP에 대한 식으로 일단 나타내 볼게요. R1분의 VP-0 왼쪽에 대한 거예요. 나가고 총 들어오는 건 0이죠. 들어온 게 0이고 왼쪽으로 나가는 거 저만큼,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 이만큼. 어떻게 하면 될까요? R1, R2를 곱해줍시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R2VP는 R2VP 플러스 R1VP 마이너스 R1V0는 제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V0를 VI, R1, R2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죠. VP에 대한 건 정리가 돼 있으므로 이걸 V0로 묶어봅시다. R1 V0는 R2 플러스 R1 VP겠네요. 그럼 V0는 R1분의 R1 플러스 R2 VP일 거예요. 그런데 VP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걸 그대로 넣으면 VP가 이거니까 R1분의 R2VI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3, 14, 15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명백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문제가 해설이 끝났습니다. 총평해서 볼게요.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총평까지 오신 학우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찍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조금 빨라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내용이 어렵거나 갑자기 나와가지고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사실 제가 올리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간중간에 틀린 것도 몇 가지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교수님이나 이제 조교님한테 부탁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제 내용이 너무 틀렸다고 좀 내리게 해달라고 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실 중간고사 문제를 지금까지 봤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음, 사실 교수님은 이거 풀이하시다가 중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쉽게 냈다고요. 되게 쉽게 냈다고. 사실 강의를 듣는 중간에는 솔직히 저게 말이 되나 싶긴 했는데 시험 푸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또 몇 개의 문항은 몇 개의 문항은 실제로 처음 보고 꽤나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솔직히 지금까지 제 풀이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난이도 있진 않았습니다. 사실 유제 중에 더 어려운 것들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담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간고사 내용 이 정도 정리하고 기말고사까지 부족한 내용 좀 더 채워놓고 기말고사까지 쭉 달려나가면 기말고사라고 갑자기 막 5배 어렵게 이렇게 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분차분 하나하나 정립해가면서 기말고사까지 따라가시면 아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의여서 미숙한 점이 많았을 텐데 혹시 부족한 점이나 좀 고쳐야 될 점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첫 강 애프터 렉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